뇌피셜 혹은 근거가 전혀 없는 영상인데 빡침이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데는 뭐 피부 장벽 성분의 크림을 써라, 이 뭐 양배추를 먹어서 역시 전문가스러운 발언이고요. 피부 장벽을 회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별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논문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예, 안녕하세요. 더마허브 TV 스킨룩스 대표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인터뷰 말고 피부 장벽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간혹 켜는 이유는 뇌피셜 혹은 근거가 전혀 없는 영상인데 저보다 조회수가 한 100배쯤 많은 영상을 발견하면 빡침이 올라와서 영상을 찍게 되거든요. 좀 뇌피셜 영상 말고 뭐 제 영상이 되게 좋다, 너무 재밌어 죽겠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저의 영상은 개소리 혹은 뇌피셜이 1도 없잖아요. 그 부분 조금 참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저희 병원 임상이고요.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한 1년 좀 넘은 사례고요. 홍조로 이 환자분도 병원 한 3-4군데 가보고 오신 환자분인데 치유 기간이 좀 오래 걸린 편이긴 합니다. 지금은 거의 다 나은 상태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보통 열에 7, 8은 웬만한 피부과에서 요 증상은 안 낫는다, 이제 주사 진단을 받은 경우 이제 증상이 낫지 않고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된다 라는 진단을 받고 오죠. 보통 이제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의사한테 들으면 패닉에 빠지잖아요. 멘붕이 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환자들 잘하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평생 관리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낫는다면 낫는 겁니다. 이런 환자들은. 그래서 저희 병원은 나을 때까지 치료해주는 패키지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영원히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1년 플러스 마이너스 한 몇 달? 길어야 2년 이내에 웬만큼 다 쉬고 보니까. 이제 피부 장벽 회복하는 법이라는 뭐 영상이 있던데, 바이 X 문가라고 해놨는데, 뭐 요즘에 이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한다면서요. 제가 그런 내용까지 차마 PT에 쓰기 그래가지고 X 문가라고 해놨습니다.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데는 뭐 피부 장벽 성분의 크림을 써라. 정상 피부에는 좀 해당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뭐 많이 봐줘서 아토피 피부까지. 근데 피부 장벽 회복을 뭐 화장품을 써서 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은 저는 전문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병원에서도 이제 피부과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삐리리 배리어들 있잖아요. XX 배리어들 파는 화장품 회사의 말을 그대로 아무런 비판적인 고려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화장품 써가지고 낫네 마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보통 피부, 뭐 아토피 피부까지는 뭐 그거에 좀 해당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염증이 심한 환자들이 이제 피부 장벽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환자들에게 크림 써서 낫는다는 저는 별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논문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 말이 맞겠죠, 당연히. 뭐 양배추를 먹어서 피부 장벽을 회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역시 전문가스러운 발언이고요. 유산균 먹어서 피부 장벽 좋아지나? 요거는 좀 세모. 요거는 찾아보니까 논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이따가 설명 같이 드리겠습니다. 뇌피셜 말고 이거 하나로 딱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NIH, 제가 맨날 인용하는 펀메드에 있는 주사에서의 이 스킨 베리어, 피부 장벽이죠. 에 대한 내용이죠. 팩트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오늘의 거의 모든 내용은 요 아티클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주사 피부염에서의 피부 장벽을 가지고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뭐 일반적인 피부 장벽도 뭐 해당되는 얘기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부 장벽은 살아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길게 썰을 푸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각질층은 뭐 이제 다 죽은 세포들이 블럭 모양으로 쌓여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그렇게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 꽤 있을 텐데. 근데 요즘에 최근 연구는 대사적으로 활성이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포가 활성화되고 혈관 신생, 섬유 증식과 함께 염증 반응에서 조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박물관이 살아있다가 아니라 피부 장벽은 살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사 피부염의 원인 뭐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상 한번 짚고 가야죠. 원인은 잘 모르는데 이러이러한 게 있는 것 같다, 뭐 다인성으로 혈관 반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뭐 이제 혈관 확장제 혹은 뭐 혈관 신생 혹은 뭐 태양 노출, 이제 혈관이 확장될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 알코올, 너무 심한 운동, 찜질방, 사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죠, 제가.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 같은 혈관 확장을 촉진하는 자극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정도예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명백한 원인이긴 한데 요런다고 다 100% 주사 혹은 주사 피부염, 주사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고 했지만 뭐 흔히 아시는 스테로이드 약, 연고, 주사, 그리고 이제 트리티노인, 여드름 약이죠. 요런 게 주사 피부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된 거를 원인으로 착각하는 환자들, 뭐 아니면 그렇게 비슷하게 듣고 오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건 그냥 원인, 뭐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주사비 혹은 주사 피부염 이런 게 왔다기보다는 주사 피부염 환자들이 대체로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 보는 거죠. 이제 주사 피부염의 원인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주로 이제 같이 껴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사 피부염이 보통 대체로 피부에 과민 반응을 보여주는데, 이런 임상 증상이나 이런 피부 장벽 손상 혹은 뭐 피지 활동이랑 주사 피부염이랑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주사 피부염이 다 된다라는 양의 상관관계 혹은 음리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사 피부염의 피부 장벽 특성들을 몇 가지를 봤을 때, 이제 환자들이 대개의 경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피지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죠. 그리고 이제 치료하다가 피지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pH라는 게 이제 pH를 약산성으로 유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약산성인 상태가 좋은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제 항산화 분자를 뭐 표면으로 운반, 뭐 이제 피짓하고 그 지용성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염증 특성을 나타내는 것 외에도 뭐 이제 지방산 덕분에 항균 활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모낭 진드기가 유행하는 안면 피부 질환에 대한 연구에서 수분 및 피지 분비 수준이 정상인 사람들보다 이게 피지가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거나 했을 때 다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는 견해를 제가 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피지가 없는 피부는 늙은 피부라고 보거든요. 피지선이 노화해서 피지가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환자들 피지가 나온다고 막 이제 싫어하면은 그건 네가 젊은 거니까 좋아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피지가 특별히 염증을 심하게 악화시키지 않는다면은 있는 게 낫습니다. 굳이 억지로 막 제거하려고 세안을 뭐 2번, 3번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비추라는 거죠. 피지가 조금 많다 싶으면은 세안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요. 특히 저희 병원 클렌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주사 피부염에서의 피부 장벽 특성을 얘기했을 때 염증, 이 얘기는 최대한 짧게 할게요. 카텔리시딘이라는 물질이 악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카텔리시딘이 악화되는 환경이 고온 환경 혹은 뭐 자외선 이런 게 그 염증이나 혈관 확장을 유발을 시킨다는 거죠. 이 카텔리시딘의 좀 이제 농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주사 피부염과 민감한 피부에
얘기했을 때 경피 수분 손실이라고 하는데 피부에서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경피 수분 손실이 올라간다. 이 주사 피부염에서. 그리고 이런 게 피부를 민감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주사 피부염 환자의 피부 장벽과 이제 pH를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앞에 설명한 것들 모든 게 다 이제 pH들이 좀 결과적으로 조성이 좀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그 민감한 피부로 알려진 이런 현상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극 역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82%의 화장품, 특히 각질 제거제나 비누나 이제 토너, 이런 피부 장벽을 방해할 것 같은 가능성이 이제 큰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이제 환자들 82%는 요 화장품 썼을 때 자극감을 느낀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희 병원 제품도 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병원 환자분들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자연수액부터 쓰시라 라고 하는 게 요런 원인을 배제하기 위한 겁니다. 수치를 보면은 이제 주사 피부염 환자들이 이제 중심 안면 부위, 증상이 주로 있는 부위죠. 주사비 환자들이. 이게 수분, 경피 수분 손실은 늘어나고 pH가 올라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보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주사 피부염에서의 피부 장벽을 봤을 때 이 장벽이 뭐 손상되거나 나빠지거나 이런 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피부 장벽은 뭐 되게 좋게 한다고 혈관 확장이 좋아지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은 좀 짱짱해져도 뭐 저희 치료하면 피부 장벽도 좋아집니다. 보통 환자들 바로 결이 되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 붉은기는 조금밖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요 영상 보시는 저희 환자분들 아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아마 피부 장벽의 손상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통 주사 피부염이 이제 원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병태, 병인 중에 하나가 혈관 확장이기 때문에 차이들 좀 생각하시고요. 그 혈관 확장이 유발될 수 있는 활동이나 뭐 외부 자극, 특히 화장품이죠. 절대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환자들한테 저희 병원 제품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권하지 않아요. 그 증상이 7, 80% 이상 좋아지고 이제 웬만한 화장품 써봐도 괜찮겠다 싶을 때 저희 병원 제품부터 조금씩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 피부염 환자가 뭐 피부 장벽 크림으로 좋아지게 한다? 라는 게 82%가 개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안 바르는 게 나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제 아무리 뭐 좋은 크림 무슨 삐리리 베리어니 뭐 게르마늄이니 미네랄이니 독소 빼는 화장품이니 다 쓰레기의 가능성이 높죠. 주사 피부염 환자에게는 버리거나 누구 줘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죠. 그 이제 세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안제 안 쓰는 게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피지가 좀 돌아오고 이제 피지선이 좀 유수분 밸런스가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뭐 한 번 정도 세안할 수도 있는 거죠. 홍조도 빠지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주사 피부염의 피부 장벽에서 제일 나쁜 거 세 가지 하면 그림 보여드렸죠. 그 카텔리시딘의 농도가 높아지는 요 두 개, 자외선이나 열자극 이런 게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낭 진드기 정도까지 한 세 개 정도 나쁜 거 들 수 있겠네요. 양배추로 피부 장벽 뭐 좋아진다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그래도 맞는 말일까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챗 GPT한테도 물어봤는데 역시 못 찾겠다고 하네요. 양배추는 먹으면은 다이어트에는 좋겠죠. 뭐 먹어서 나쁠 건 없죠. 근데 그걸로 피부 장벽이 좋아진다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걸로 이제 피부 장벽 좋아질 거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냥 환자들한테 그 양배추나 가서 드세요 하면 되는데, 그걸로 피부 장벽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안타깝죠. 유산균으로 피부 장벽? 요거는 이제 논문을 보면 조금 간접적으로 뭐 피부 면역이나 이런 거 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산균과 피부 면역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면역도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웬만하면은 뭐 항생제 많이 쓰는 환자들한테는 먹어서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를 먹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드세요. 내돈내산으로. 제가 좋게 얘기해주는 물질 이게 별로 없잖아요. 이 정도면 유산균 회사에서 광고 들어올 법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피부 장벽 강화하는 제일 쉬운 방법, 아주 쉽습니다. 이제 유선으로 자연수액 받아서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자연수액으로 리바운드 증상을 잡았고, 얼굴이 많이 호전되어서 뭐 이제 건조감은 스킨룩스 크림을 바를 정도까지 되신 거죠. 이제 자연수액은 건조할 때 수시로 미스트처럼 뿌려주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신 거죠. 사실 이게 가성비로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 정도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내가 뭐 홍조가 좀 낮지는 않는데 너무 심한 거는 아닌 것 같고 큰돈 쓰기 싫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리바운드 증상은 거의 없어지고 피부가 환해졌는데, 왜냐면은 이게 혈관 확장을 줄이면서 미백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연수액이. 그러니까 요거만 해도 리바운드도 좀 줄어들고 염증도 줄면서 피부도 좀 환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염증이 심할 때는 뭐 피지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못 쓰다가, 그리고 보통 피부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피지선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피지가 없다가 이제 좀 피지선이 돌아오니까 유분이 좀 생기는 거죠.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피지 때문에 여드름이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여드름이 아예 없는 피부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제가 나이를 물어보니까 20대 후반이라고 했는데, 20대 후반에서 여드름이 아예 없는 피부는 단백질 인형밖에 없지 않을까요? 보통 건강한 피지선,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뭐 40대까지도 뭐 피지에 좀 잔잔한 염증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수액을 이제 염증 있는 부위에서 주시면서요, 피지들이 조금 생기면은 그 부위는 뭐 가볍게 하루에 한 번 정도 한 단계만 세안해 주시면 되고, 그 이제 그 얼굴은 밝아졌는데 예전에 뭐 뺐던 점과 기미들이 다시 진하게 올라옵니다. 끝까지 잘 빼도 뭐 간혹 생길 수 있는 게 점 재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미는 호르몬 영향으로 얼마든지 다시 진해질 수 있죠. 아니면은 광노화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또 이제 홍조가 심할 때는 기미가 잘 안 보이다가 홍조가 빠지면서 원래 있던 기미가 좀 잘 보이는 경향도 있고, 이런 거는 좀 복합적이죠. 그래서 피부가 웬만큼 좋아지면은 기미는 뭐 기미 레이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수액만 웬만큼 써도 미백 작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피부가 웬만큼 돌아오면 자연수액 쓰면서 자외선 차단제만 써줘도 광노화는 웬만큼 막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뭐 적당한 주기로 아주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번 정 빼야 되겠다 싶을 때 한 번 정도 각 잡고 빼면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오늘 그 피부 장벽 관련해 가지고 한번 쭉 설명해 드렸고요. 피부 장벽 강화하는 거 제일 쉬운 거는 자연수액만 열심히 써줘도 돼요. 앞에 여러 가지 뭐 필요 없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